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솔리드파워의 2026년 주주총회 결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SEC 공시의 딱딱한 숫자들, 그 이면에 어떤 진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51.8%. 바로 주주총회 투표 참여율인데요. 아시다시피 보통 미국 상장사들 주총 참여율이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거뜬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51%라니 눈에 띄게 낮죠. 회사가 나름대로 전화까지 돌려가며 표 단속을 열심히 했는데도 겨우 절반을 넘겼다는 건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투표에서 나타난 주주들의 불만, 그리고 이사회 의장과 보상위원회 사이의 극명한 온도 차이입니다. 화면의 표로 한번 보실까요? 3명의 이사 후보에 대한 찬성률인데요.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포드나 존슨 컨트롤즈 같은 곳을 거친 자동차 산업의 거장, 메리앤 라이트 이사회 의장은 95.9%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 알렉산드라 미졸렉 이사는 어떨까요? 84.1%로 확 떨어지죠. 다 같이 통과는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이 폼 파이-K 공시 원본을 들여다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미지올렉 이사에게 쏟아진 반대표가 무려 1260만 주가 넘어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녀가 이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인사 및 보상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다시 말해 회사의 임원 보상안을 직접 짜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84.1%라는 숫자는 회사의 보상 구조에 단단히 뿌리 난 주주들이 그녀를 콕 집어서 직접 책임을 묻고 있는 아주 생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주주들의 분노는 일명 세이온페이라고 부르는 임원 보상 자문 투표 결과에서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솔리드파워의 찬성률이 84.9%로 나왔죠. 80% 넘었으면 무난하게 통과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미국 상장사들의 평균적인 안전구역이 90%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진짜 아슬아슬한 겁니다. 안건 통과는 했지만 주주들이 회사 측에 아주 명백하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경영진의 보상 구조를 뜯어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재 솔리드파워 CEO 보상의 약 74%가 RSU,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 시간만 지나면 꼬박꼬박 지급되는 주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철저하게 실적 달성 여부에 따라 보상을 주는 성과 기반의 PSU 구조를 쓰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죠. 안 그래도 주가는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저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주식을 챙겨가는 이 구조에 주주들이 폭발한 겁니다. 좋습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이번엔 주총 직후에 시장을 완전 패닉에 빠뜨렸던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보죠. 솔리드파워 이사가 주가 급락 중에 정말로 자기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을까요? 자, 당시 패닉의 불씨가 됐던 리사 로즈 이사의 폼 4 공시 서류 원본입니다.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확실히 39,000주가 넘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알파벳 S 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겉만 보면 와, 진짜 임원이 탈출하는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오해를 단번에 끝낼 진짜 비밀이 화면 맨 아래 저기 작게 적힌 주석 2번 풋노트2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주석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이건 주식을 몰래 내다 버린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미 2025년 12월에 설정해둔 자동매매 플랜에 따라서 새로 받은 주식에 매겨지는 세금을 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판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주식을 판 바로 그날 44,000주의 새로운 주식을 부여받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실제로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순보유 주식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4,926주가 더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셈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회 자본 배치의 비밀, 그들은 왜 자신의 자본을 걸고 회사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사회가 보여주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사실 주총 직전에 주가가 거의 12.7% 가까이 확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8명의 이사 전원이 각자 44,000주의 주식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파리치 공시를 다 뒤져봐도 아까 말씀드린 세금 납부형 매도를 빼고는 자발적으로 주식을 내다 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주가 하락에도 전을 동요하지 않고 주식을 꽉 쥐고 누적하고 있다는 건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존 스티븐스 이사의 공시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면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진 물량 말고도 유한 책임회사, 즉 LP 구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무려 3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사회에 창석하고 수당 조금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자본과 펀드 네트워크를 통째로 솔리드 파워에 진지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런 묵직한 베팅이 한두 명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청정에너지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에릭 앤더슨 이사도 펀드를 통해 15만 주 넘게 투자를 해뒀고요. 무엇보다 핵심 전략 파트너인 BMW를 빼놓을 수 없죠. BMW는 단주협력사가 아니라 지분 4.66%, 그러니까 1,0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직접 들고 이사회에 회사 차원으로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본인들의 막대한 자금과 평판이 같이 날아가는 구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세팅이죠. 자, 벌써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한편에서는 안일한 보상 구조에 단단히 화가 난 주주들의 뼈아픈 경고가 울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사회와 거대 파트너 기업들이 자신들의 진짜 자본을 걸고 회사의 미래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시그널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금 과연 솔리드 파워의 진짜 내일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